제가 제 자신이 방송사 출신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후보자를 놓고 정책 역량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아파트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좁혀지게 되면 이 문제가 아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정 통보를 받고 청와대의 그 후보자 발표가 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글쎄 한 일주일입니까? 일주일. 그러면은 내정 통보 받았을 때 혹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사양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인사 검증 자료가 왔을 때 네. 문제들 소지가 있는 건 제가 전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고 예. 그쪽에서 어떤 소명을 요구를 했습니까? 소명을 요구한 건 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입신고 개포동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네. 다 빨간색을 칠해서 네.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네,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언제부터 비어 있었습니까? 2008년 이전에? 그 전까지 전입신고 전에 비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살다가 나갔습니까? 예. 나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직전에 나간 걸로 알고 나가도록 하고 옮겼습니까? 이제 계약이 끝나서 네. 예, 저희가 들어간 거죠. 계약이 끝난 시점이 그 2008년 9월 1일 그 양도세 네, 그, 관련 규정이 바뀐 그 시점입니까? 우연히? 아닙니다. 왜냐면 그 전에 통보를 해놓고 네네. 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잘 들어서 느끼셨겠지만 송희경 의원이나 이은검 의원, 김경진 의원 그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심히 들은 누구라도 거주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매우 이 모자란 거주 형태거든요. 거주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리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어찌하여 지금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일반 가구 경제, 가정 경제가 그런 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자산을 증식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뭐가 나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두 투기라는 이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그런 정도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배제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신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좀 투기라고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거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가끔 다녀오는 정도로 쓰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건 맞다라고 정도를 좀 인정하실 수 없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 처가 이거 별 문제가 없는 거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아파트 사고 그 전세 주고 하는 이런 문제 전혀 모르고요. 다 처가 그런 문제, 처가 관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처음부터 그걸 그 2년 4개월 동안 예. 그 2년 4개월 동안 그 후보자님은 거기 몇 번 가셨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많이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로 주민등록 이전한 것을 보통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저희 소유로 있고 네.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위장전입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집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사는 것을 제가 그렇게 했을 목동에서, 경우에 네, 후보자께서 나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세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그 아내한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이라 그런 거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1가구 2주택인데요. 예. 보통은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양도 차익이 많은 물건을 먼저 파는 바보는 없거든요. 1가구 2주택일 때 2주택을 1주택으로 만든 상태에서 1주택 상태에서 양도 차익이 많은 물건을 팔아서 절세를 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여하튼 좋습니다. 여하튼 무슨 성격의 일인지는 이제 그 여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이걸 뭐 방송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인데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인정을 하면 2007년 5월 이후에 위장전입은 뭐 절대 불허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또 그것이 설령 그렇다고 쳐도 그게 고위공직에 꼭 배제해야 되는 사유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약속을 했고 또 논란이 되니까 또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날짜까지 지정해서 그 이유는 절대 안 됐다고 발표를 한 것이 지금 이 딱 그 경우에 걸린 부분인데 하여튼 후보자님의 생각은 뭐 어떤 건지 알았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요 협찬제도 개선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종편의 절반 이상이 이제 그 광고와 협찬에서 협찬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규제를 광고로 규제해야 되는 것을 연구할 시기가 됐다 아까 표현하셨는데 광고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네. 봐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이 종편에서는 협찬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상파는 그래도 약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종편에서는 반에 가깝기 때문에 또는 반을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는 광고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광고, 지상파 중간 광고, 이제 비대칭 규제에 너무 이제 심각한 문제로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근데 아까 이제 프로그램 긴 거를 쪼개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제 시청자들이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간 광고를 지상파에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향으로 저는 생각합니까? 이제 지상파가 우월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비대칭 규제도 저희가 심각하게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규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 예. 모순을 해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선 중간 광고를 이제 지상파 방송에도 허용하는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데 따른 광고 시장의 이 경쟁의 어떤 심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청권에 약간 불편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문 미디어, 프린트 미디어, 종편 쪽으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잘 설득해야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방안을 강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종편에게도 조금 더 완화된 어떤 광고 정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쪽에만 또 완화를 해주고 이쪽에는 또 전혀 문을 닫아버리면 이쪽에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수입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